2023년 이후 향후 평가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침에 따라 평가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 유형별 3개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연도별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알고 계신 것과 같이 2022년은 농사노천형, 특별형 97개소가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3년부터 25년까지 평가 그룹을 3개로 나누어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각 유형별 기관들을 구성하여서 향후에 별도로 그룹은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평가를 받은 농사노천형 기관의 경우에는 23년도 평가에서는 제외되며 24년도, 25년도, 26년도 그룹으로 편성돼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유형인 주말형 운영기관의 경우 22년 실태 점검을 진행한 이후에 평가 지침 개선 및 평가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해서 향후의 평가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정상화 이후 평가 지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운영 방식 변경으로 평가 지표별 평가 요소를 간소화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또는 정부 방역 지침 변경으로 휴업 없이 정상 운영을 실시하게 될 경우 평가 지표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중점 방향은 기존의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점검에서 성과에 기반한 사업 관리로 중점 방향을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성과 관련된 평가 요소를 추가하여 성과 기반한 사업 관리를 평가할 예정이고 총 15개 평가 요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15가지 추가되는 평가 요소에 대한 설명은 운영 정상화 이후 편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서 위에서 보실 부분들은 22년까지는 2단계 평가위원 온라인 인터뷰 평가가 진행되지만 운영 정상화 이후에는 평가위원 현장 방문 평가가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및 방역 지침 변경으로 인한 변경 지표 반영 시기는 별도의 문서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운영 정상화 이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종합평가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표별 추가된 사항들을 중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1 생활지원의 체계성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1번과 2번의 평가 요소는 아까 앞서 주미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3번, 4번 평가 요소를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평가 요소는 청소년들의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들을 제공하라는 지표고요. 맞춤형 서비스란 건강검진, 집단상담, 인성함양활동, 전문가 초청 특강 등 자기개발에 기반이 되거나 유도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으로 지원되었는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4번 평가 요소는 청소년의 신상관리처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는 평가 요소이며 개인별 분석을 통해서 신상관리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체험 역량 강화 활동 시간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업무 매뉴얼 111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 평가 지표와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청소년의 신상관리처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간 사업계획의 체계성 부분입니다. 해당 지표는 지표 전체가 조금 방향이 변경되었고요.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과 연간 사업계획서가 혼재돼서 있던 지표들이 연간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일원화돼서 평가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평가 요소 1번부터 보게 되면요. 연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연간 사업계획에 1년간 성취할 목표와 영역, 구체적인 추진 내용, 기간별 계획과 기대 효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서 중기, 단기 개선 과제를 설정하고 해당 내용들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밑에 방과후 아카데미 주요 영역들은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요소 2번, 연간 사업 계획이 전년도 자체평가, 여성가족부 종합평가, 수요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표입니다. 해당 평가 요소는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저희 지침에 따른 자체평가, 종합평가 결과, 보호자 간담회, 수요자에 대한 설문조사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 평가 요소는 연간 사업계획서 내에 단위 사업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사업 목적에 따라 동일하고 유사한 목적으로 단위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는 평가 요소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평가 요소는 주기적인 자체 평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연간 단위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평가 계획 및 실적을 대상으로 하고요. 기관 자체 평가만을 보는 평가 요소로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 1회 이상 평가를 할 경우 5점, 분기별 1회 이상 평가를 할 경우 4점을 부여하고요. 이는 저희 평가 지침 업무 매뉴얼에 따라 반기 1회 이상의 평가 활동이 의무이기 때문에 4점을 부여하고 의무사항 이상의 평가 활동을 진행할 경우 5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침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0점 처리됨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별도의 평가 계획서가 없는 경우에 연간 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해당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요소 5번은 평가 결과를 프로그램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는지 여부이고요. 주기적인 평가 활동, 수행 결과, 전년도 평가 결과, 자체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서 개선한 내용들이 있는지 또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평가 요소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 연계협력 활성화 수준 지표이고요. 1번부터 3번 평가 요소 중에 2번 평가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평가 기간 동안 지역자원 연계 실적이 있는지를 보는 평가 요소이고요. 기존의 22년도까지 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 여부를 중점으로 봤다고 하면 운영 정상화 이후 평가는 실적 부분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추가된 평가 요소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간이 2021년도 1월부터 22년도 12월 말까지 지역자원 연계 실적이 10건 이상이면 5점, 6건에서 9건 이하면 4점, 5건 이하면 3점을 부여하고요. 이는 동일기관과 연계한 실적은 1개로만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21년도에 1개 기관, 22년도에 1개 기관 해서 연도별로 실적이 인정된다는 점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미라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흥원 운영지원단에서 연계한 사업은 실적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 이유는 해당 지표는 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연계협력할 수 있는 곳을 찾아내고 연계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을 표로 하는 지표인데,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 연계 사업을 진행한 것은 해당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결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외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청소년 모집률이나 개선 노력도 같은 경우는 22년도 평가와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특성화 수준에 대한 지표이고요. 이 부분들 중에서도 평가 요소 3번 특성화 관련 성과가 명확하고 충실히 제시되어 있는지 부분을 추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결과와 관련된 현황 및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토대로 성과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를 보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운영 계획에 수립한 특성화 전략이 인각 아카데미 사업 전반에 대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사업 내용과 추진 방법, 성과 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검토, 운영진 면담을 통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잘 지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는 운영 정상화 이후에는 특성화 전략이 중장기적인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부도 포함할 거기 때문에 향후의 특성화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지역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셔서 특성화 목표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에는 A라는 주제, 22년도에는 B라는 주제를 잡기보다는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22년도, 23년도, 24년도 자체가 A라는
그 특성화 목표를 수행하면서 향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특성화 목표를 설정해 주시는 여부도 확인한다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5번 평가 요소 중에서 4번, 5번 평가 요소가 추가되었고요. 먼저 4번 평가 요소의 경우 프로그램 활동의 범위를 교실에서 지역사회로 확장하여 운영했다라는 신설 지표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이 프로그램을 단순히 참여하는 것에서 나아가 프로그램 활동의 공간이 교실에서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부분들을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지역사회 참여활동으로 단순 봉사활동 운영 여부가 아닌 프로그램 활동의 영역에서 교실이 지역사회로 확장돼서 청소년들의 관심과 활동 범위가 지역사회 개선활동 등으로 수행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구체적인 문제점을 선정해서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기획, 제작, 활용 등의 활동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거고요. 평가 요소 5번은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를 충실히 분석하고 있다에 대한 평가 요소로서 프로그램 운영 결과와 참여 청소년 만족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계획서상의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잘된 점,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평가 요소와 주요적으로 변경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 평가 자료 부분들을 보시면 기존에는 연간 사업 계획서나 프로그램 연간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서 연간 운영된 프로그램 전체를 가지고 운영의 우수성을 평가했다면 운영 정상화 이후 평가 지표에서는 운영기관의 대표 프로그램 3종만을 가지고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기관 대표 프로그램 3종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실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평가 요소들이 충실히 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 부분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에서 평가에서 1번, 2번이 신설되었고요. 이는 지침에 따른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연 1회 운영하였는지, 그리고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이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운영되는지를 보는 지표로서 필수 항목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참여활동은 방과후 아카데미 자체 기획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개최되는 각종 지역행사에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참여활동을 의미합니다. 해당 정의에 맞는 활동들이 연간 1회 이상 운영하면 5점을, 그리고 운영되지 않았다면 0점을 받는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은 연간 2회 하도록 지침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계량 지표로서 연 2회 이상 하면 5점, 연 1회 이상 하면 3점, 미운영할 경우 0점을 받는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 중심의 지역사회 홍보 운영의 우수성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 중 2번 평가 요소가 추가되었고요. 홍보 내용은 사업의 목적과 성과 중심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요소입니다. 홍보 내용은 단순한 행사, 안내, 모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 사업의 목적, 대외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미친 영향이나 사례, 효과 등 성과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는 비계량 지표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보도자를 발표할 때에는 단순 모집 홍보가 아닌 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 보도자료나 또는 정기 간행물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표이고요. 주요 바뀐 평가 요소들은 2번, 4번 평가 요소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요소 2번, 자체 평가를 포함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이고요. 자체 평가 결과를 포함해서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종합평가, 현장평가, 운영지원단 컨설팅은 제외되고 자체적인 평가 체계를 이용해서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고요. 또 평가 요소 4번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전해 평가를 반영해서 개선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 모두
22년도 지표에도 있었지만 일부 평가해 보는 항목이나 평가 자료들이 좀 변경돼서 설명을 따로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해당 내용들은 확인하셔서 각 지표에 맞는 내용들을 자체 점검서에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행정 참여도와 가점 부분들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평가될 예정이니까요. 참고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많은 기관들이 이 운영 정상화 이후 지표가 언제쯤 시행되는지 어떠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는 이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방역 지침 변경에 따라서 온전한 정상 운영 형태로 진행이 될 경우에 별도의 공문을 통해서 시행 시점과 연도별 평가 대상까지 확인해서 향후에 공문이 내려갈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문이 내려가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